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기정 대비 8,251만 원 감액된 29억 4,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집행잔액 438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신사 IP 정보 이용료 집행잔액으로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으로 7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는 사진기 유지관리비 및 기록보존 앨범 제작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 감소로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공공운영 유지비로 차량 정비 횟수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체 근무 추진비는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IP 방송 시스템 관리는 프로그램 장비 유지 보수비를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 보수비 잔액은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 홍보판 유지 관리비는 2023년 4월 시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기존 홍보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록 보존 앨범 제작비 이게 내용이 뭔가요? 기록 보존 앨범 제작비. 요거는 저희들 부단체장이 이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부단체장님의 부시장님 같은 경우지 그런 분 기록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조금 뭐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건을 따로
이게 커트한 것만 해서 예, 예.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냥 10권.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저희들 뭐 외국에서 이렇게 내빈들이 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또 중요 인사들이 오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앨범을 조금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록 보존 앨범 제작비라고 해서 예. 뭐 따로 뭐 이게 그 뭐, 기록화되는 예,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조금 기념적인 의미. 개인적인 뭐 어차피 업무이지만 예, 예. 개인적인 부분이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박재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 주요 시책 뭐 홍보 행정 일반 운영비에 보면은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가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작년에는 이 수어 통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수어 통역비가 820만 원 들어갔습니다. 820만 원. 예, 예. 올해는 이제 예산 지금,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예, 200만 원 두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희들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생길 거라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기 종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앞에는 또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예, 예. 이렇게 또 예산이 감액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코로나 하게 되면 저희들 수화 통역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횟수가 이제 기대 횟수가 없어졌다는 거지.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다 옆에 이제 그런 수화 이제 통역이 다 붙지 필요하면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화 통역을 이제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할 예상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8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기정액에 1,200만 원이 돼 있다가 2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 설정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뭐 수어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 하면은 약간 뭐 시민들에게 또 알릴 수 있는 또 이제 장애인분이나 이런 예, 분들에 예. 대해서 그런 그런 부분에서 부분, 좀 예.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 수어 통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명만 한번 예, 예. 부탁드릴게요. 통신사 IP 정보 이용료라는 게 예, 예. 이렇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이제 할 때는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재산권인데 그 신문사에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뭐 무단으로 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지적재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 금액에 주는데 한 2배 내지는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사 내용하고 뭐 언론사하고 이 계약 금액이 좀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은 계약금을 좀 낮게 계약을 했다고 예산을 좀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창원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저희들 한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처음부터 제가 지금 하는 건 뭐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예. 이런 IP 정보 이용료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예산이 잡힐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1년 뭐 이거 1년 12개월로 해가지고 나눠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 것도 지금은 올해는 100만 원을 주고 있지만은 내년에 이제 언론사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300 주는데 300 줘라. 그렇면 저희들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인데 저희들이 뭐 그 금액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하고 나면은 잔액으로 중간에 정산을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걸 먼저 하고 보고 예산을 잡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했다 이 말이네. 뭐 그렇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될까 싶어서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예. 우리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시종 기록물 관리 부분이 있어요. 사진 분야. 예, 예.
이 분야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는 이 카메라가 아니고 시청의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기록물을 사진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아니, 시스템입니까? 사진기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 뭐 사진기 배터리라든지 뭐 각종 소모품 이 부분이고 기록 보존 앨범 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800만 원 쓰는. 예, 뭐 부단체장이 임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뭐 기록적인 부분 같은 앨범 제작해 주 이런 부분을 쓰십니다. 그러면 사진기 유지 관리비가 우리가 기증액이 2,200을 잡았다가 지금 1,200을 쓰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백- 이거는 좀 예상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기증액을 갖다가 그냥 맞추가 잡을 수도 있는데 좀 부풀리가 잡은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사진기 유지 관리비는 100만 원,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전에 100만 원이네. 예. 그러니까는 200만 원 책정했다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 220만 원 했다가 예, 120만 원 쓰고 예. 100만 원이 남았네. 이게. 예. 그러니까는 뭐 메모리 필터라든지 이런 게 사진기 필터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이런 게 그때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사고 좀 그러니까 카메라 남- 부분이네 그러면. 예, 카메라 유지. 카메라 부분이. 그럼 기존 앨범 제작비는 아까 전에 부단체장이 하는 예, 이제 그 한다든지,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 남아 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대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4,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신고 보상권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 원 감액하였고 전문 감사관의 유동적 활동에 따라 활동 보상금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 자제로 국내 여비 6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 그냥 고스란히 남았다, 그죠? 예예. 한 건도 없었나요? 예,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품 수수 행위 또 청탁 알선 그다음에 우리 근데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보면 전문 감사관 활동 보상비가 있습니다. 예, 예. 전년도를 보면 명예감사관도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명예감사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 그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이렇게 그 수당을 갖다 지급하고 있지만은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운영 규정에 어떤 그 무보수가 원칙이고 이제 실비만 이렇게 한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1회에 4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건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감액 어떤 지금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마지막까지
명예감사관의 그 지출도 예산 지출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예, 그 맞습니다. 부분이 없었나 해서 예.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추가된 간주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9페이지 예산 총칙 제8조입니다.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기존에는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당초 교부 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간주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간주 예산은 최종 추경 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립 전 예산 집행과 비교하면 처리 절차는 유사하나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성립 전 예산 사용 후 차기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나 간주 예산은 다음 추경 예산 편성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의회의 사후 보고로 가름합니다. 다음 처리 절차로는 간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 처리를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간주 처리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승인 내역을 통보하고 의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간주 예산의 운용 근거는 최종 추경 예산의 예산 총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간주 처리 동의 여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15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6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평가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용역,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의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단에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 사건 현장 검증료 및 감정료, 소송 관련 법원 공탁 수수료 및 외부 변호사 법률 자문료에 대하여 잔여기관에 대한 집행 예상 금액을 제외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계획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제계획 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비,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 등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보상금은 신속집행 보상금 집행잔액 400만 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시책 지원입니다.
풀 예산 성격으로 잔여 기간 수요 발생 대응 금액을 제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 행사 운영비는 역량 강화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 원,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현장 활동 취소, 지역 주민의 일부 서면 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 업무 추진입니다. 온라인 인권 교육 실시에 따라 대면 교육이 축소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00만 원 감액,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의 선발 인원 축소에 따라 교육 등 참석비 1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현장 소통 행사 참석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진주인권회의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인권학교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38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9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7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3회 추경 예산안 대비 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의원. 네, 과장님. 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말씀하신 간주 예산 미리 이러한 부분도 이제 그 주셨고 사전 설명도 있었지만 간주 예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간주 예산에 대해서 그 장점과 단점은 그게 지금 뭐 저희 우리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지금 의회의 입장으로 나누면은 저희 그 집행부로서는 장점이고 아마 의회에서는 또 의회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요 사실 뭐 국도비하고 뭐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최종 예산 성립 후에 안 내려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해마다 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국도비나 그런 부분,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뭐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돈이 내려오고 나서 제일 적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간주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빨리 집행하는 게 이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이고 단점으로 봐서는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성립 전 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간주 예산도 그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뭐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여지껏도 예. 그 뭐 연말에 국도비 교부세 이런 게 내려와서 잘 진행하고 굳이 간주 처리를 하지 않아도 여지껏 사업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간주 처리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꼭 그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아, 예, 예. 네. 지금 최근 한 4년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 추경 성립 후에, 특별 교부세나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해마다 내려왔고, 저희들도 요번에 사회 추경 예산안에 간주 처리를 위해서 요 총칙에 제8조를 넣으면서도 계속 지금 상위, 우리 지금 해마다 내려온 것들이 특별 교부세나 특별 조정 교부금 그 두 가지에는 이때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정 교부금은 다행히 사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 교부금이 내려와서 요번 사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1차 수정 예산안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최종 사회 추경 1차 수정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특별 조정 교부금은 사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 특별 교부세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2월 초에 지금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3회 추경에 사실상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넣은 상황이고, 이때까지도 사실 민원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요 특별 교부세나 특별 조정 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됐는데 왜 보통 요 특별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천만 원 내외인 것들이 많아서 주민 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농번기 전에 어떤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진행되지 않나, 그런 민원은 간간히 있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농번기 최대한 보통 4월 정도는 됐으니까 최대한 일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리 답변을 드리고 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온 상황에서 내년에는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반기 추경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요 고육 지책으로 다른 시부도 한 5개 정도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불가피하게 요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간주 예산으로 네. 편성할 네. 할 만한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면은 지금 우리 하반기 특별 교부세를 신청한 건수는 지금 행안부에 12건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요 12건 중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올 때는 한 절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 조금 못 미쳐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지금 전혀 미정인 상태입니다. 신청 건수는 12건입니다. 12건. 12건 반만 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총칙. 예산 12건에 지금 제 기구로 한 80억이 좀 넘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내려오는 건수는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에서와 우리 의회에서의 그러한 의결권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지껏도 잘 진행해 왔고, 아까 그렇게 이제 다음 회기에 추경이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 예측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저희가 다음 연도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굳이 이게 한번 시행이 돼버리면 뭐든지 그렇잖아, 그죠? 한번 시행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그 절차가 그대로 좀 이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간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좀 더 탄력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생각은 일단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학 의원. 과장님,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해서 박미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 좀 궁금한 점을 좀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간주 처리를 하고 성립전 예산을 하게 되면 3회 추경에 이제 이제 성립회가 열 수 있지만은 예. 3회 추경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 12월 1일 되게 되면 예산안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사이에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내주는 이제 특별교부세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간주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제가 이 법에도 없는 예산안을 갖다 집행한다 이런 이제 그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 설명으로는 결국은 이게 이제 12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집행을 못하면 시의 예산을 잡아놨다 그 예산을 3월 달에 보통 있는 3월 달에 추경 1차 추경에 이제 이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3월 달에 못 하게 되면 한 7월 달 정도나 1차 추경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내려준 이제 국가에서나 도에서 내려준 돈을 이제 조정교부금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추경 1차 수정에 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교부세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만약에 주는 돈이라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갖다 내려왔는데 12월 달에 보냈는데 이제 7월이나 8월 달에 추경을 하면 그 뒤를 쓰는 거죠. 예, 앞쪽에는 그렇습니다. 못 쓰는 거죠. 예, 못 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게 실이냐 덕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끼리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2024년도 한 해에 일단 그거 이제 예산 총칙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해에 예산 총칙에 들어가는 거지 한번 성립되고 나면 뭐 25년, 26년 계속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이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될 부분이다. 어떤 게 공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게 이제 우리 진주 시민이나 우리 시정에 어떤 게 이제 좋은 건지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예. 저는 그 211페이지 한번 좀 가겠습니다. 우리 포상금 제도의 신속 집행 우수 부수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금 1,000만 원 기정액이 1,000만 원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액은 600만 원 쓰고 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속 집행을 작게 해가지고 이게 그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 신속 집행 부분은 그 우리 시는 지금 상반기는 실적이 아주 좋았고 요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600만 원을 쓰고 하반기 그 실적을 11월 말 실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 400만 원을 이제 부서에 했는데 사실 요 지금 상황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요 400만 원 하반기 보상금을 집행을 포기를 하고 그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속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제 편성한 거잖아요, 부서에다 그죠? 예. 국가에서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전반기 아마 하반기에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 하반기를 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 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속 집행은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그 도 평가에서 지금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2억 5천. 예. 그 우리가 우리 도에서 평가하는 데는 우리 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5천을 받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시. 5천만 원이요? 예. 그럼 타 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진주시는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요만큼 받은 자체가 우리 시가 1등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래 우리 저번에 우리 교육 받을 때도 한번 그 부분을 했는데 진주시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약간 역동적으로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4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40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예산을 위해서 고마 보상금을 그렇습니다. 안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잘했으면 잘했다고 보상을 줘야지 그걸 갖다 아낄 거지 아껴야지 이걸 아끼면 어떻게? 그럼 내년에는 상반기 때 그걸 좀 작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의원님 말씀에 참 공감을 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우리 그 도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데는 저희들이 재정으로 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 요 시 자체 보상금은 직원들만을 위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 좀 아쉽다. 그러고 하여튼 이게 이제 뭐 꼭 그 보상금이 없더라도 잘하겠지만은 그래서 보상 제도가 있고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끼면 혹시나 내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신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예. 줄 수 있는 거는 주고 해야지 너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산 총칙에 간주 예산 근거를 이번만 넣고 2023-4년도 당초 예산 총칙에는 간주 예산 근거가 없는 게 맞죠? 예. 예. 그리고 지금 3회 추경 예산 총칙엔 간주 예산 근거가 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데 2024년도 당초 예산 총칙에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맞죠? 올해 내년만. 예, 한시적인. 이게 간주 예산에 대한 예산 총칙은 예.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에 있고 내년도 시행은 예. 내년도 말 제일 최종 추경 예산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직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거. 우리가 예. 지금 간주 예산에 대한 거. 예, 예. 올해 간주 예산은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넣어야 되고 예. 내년도에 만약 운영한다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저희들이 넣어야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마다 이제 그렇게 이 3회 마지막 추경에 그 내용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때 그 해마다의 마지막 추경에서 예, 이 부분을 예.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예, 박재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의원들이 거의 뭐 간주 예산에 대해서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하고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리 진주시청에서는 2023년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 그러면은 2024년에도 또 이 간주 예산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23년도 부분은 이게 한시적 처리란 말은 그때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거는 일단 저희들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 넣을지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하는. 지금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도 지금 뭐 다른 어떤 간주 예산이라 그런 게 한번 이렇게 예산 총칙에 올라오고 나면은 제3차에서는 계속 다시 올라올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저희 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게 뭐 간주 예산 자체가 뭐 아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충분하게 우리도 지금 진주시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간주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진주시는 추경에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뭐 본 예산 처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간주 예산의 지지로 봐서는 간주 예산 자체가 최종 예산 성립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간주 예산에 대한 총칙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립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립전과 간주 예산은 동일하지만은 성립전을 할 수 없을 때 이게 최종 예산이 성립하고 난 후에 불가피하게 하는 게 이제 간주 예산이고 간주 예산을 하지 않고 성립전을 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금 뭐 성립전 예산도 있고 간주 예산은 행안부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한락하는 거는 왜냐하면 가장 강한 게
의결 심의권이라든지 의회 기능을 이런 보통 보면은 12월 달 정도 돼서 내려오는 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요국뭐그 자체 시비 매칭이 없는 국비나 도비는 이게 그거 의회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전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거의 이제 편성을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요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이게 어떤 방법론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제 저희들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 행안부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그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진주시에서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이렇게 지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주 예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니 의원들도 근데 왜 올해 이 간주 예산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아까 뭐 정용학 의원 그때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예산이 뭐 7월 달에 1차 추경할 때 예, 이게 그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우리 우리 경남 도내 5개 시에서도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 2005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런 어떤 그 추경이 끝난 원래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사실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비나 도비나 돈이 또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에 대한 건의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그 저희들도 그 아까 추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지금 재정 상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추경을 하려면은 재원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 내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파악이 지금 상반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마 상반기에 상황이 그 추경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을 못했을 경우에 요 하반기 매년 내려오던 특별요구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반기에 대책으로 추경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금액이 자꾸 많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오면 빨리 가면은 긴급 추경을 하면 되죠. 왜 그걸 갖다가 꼭 7월 달에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 추경이라는 거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그 추경 발생 수위가 생겼을 때 하는데 추경을 의회 회기 중에 무작정 할 수도 없고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매년 3번의 추경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2번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재원 분배를 봤을 때 한 2번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만약에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작은 금액 상반기에 추경을 해버리고 중간 추경이 없고 아니 계산을 추경 횟수가 추경을 하면 정해집니까? 예? 추경 횟수가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횟수가 뭐 4차,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차, 5차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5차까지도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3월 달에 해라, 7월 달에 해라, 9월 달에 해라 딱 정해져가 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단발성이지만도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추경을 한번 하는 거는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간주 예산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군 5개가 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간주 처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다. 의회의 뭐 의결 심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경을 안 한다. 우리가 추경을 갖다가 진주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에 이번에는 또 뭐 그 예산이 간다. 그럼 이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추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꼭 간주 처리를 해야만이 지금까지 이런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근데 충분한 그것도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성립적 예산이라든지 그 뭐 예산안 수정 동의 쌓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예, 수정 동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하면은 저희가 예산안 수정 동의가 이 예산위원회 그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서 그 하는 게 맞죠? 예산안 예. 수정 동의 어떤 예. 내용인지 제가 잘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산 수정 동의 이게 제가 지금 한 찾아봤는데 이게 예산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경우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산 수정 동의안이 있고 예산 수정 동의안이 있죠. 우리 저 예산을 그 수정할 때 그냥 수정 동의안이 있고 수정 동의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예? 예, 이 수정 수정 동의안. 예산안은 예. 그 우리가 수정 만약에 주경을 예를 들어서 주경이나 본예산을 예를 들었을 때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 새로운 그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기 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상임위 전에 제출하는 상황이고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요 변동이 생겨서 1차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게 간주 예산을 뭐 그 부분은 처치하더라도 간주 예산의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정확하게 그거 안 되는데 의회의 그 의결권이라든지 심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없을 때야 어떻게 간다 그러지만도 지금 제가 이거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도 하고 물론 뭐 선기능적인 것도 있겠죠. 완전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아예 뭐 그것도 안 하겠지만도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그 한번 이런 게 시행되고 나면 또 2024년에도 그냥 간주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올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번 상황이 되면은 2024년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안에 종칙 부분에 넣는 부분은 또 이런 사전에 처음 시행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안에 넣기 전에 뭐 전체적으로 의견을 파악한 후에 넣는 거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도정교부금 100%가 돼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걸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비도 거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부분들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행안부 그 공문에는 그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그 편성할 때 사전 의회 협의가 필요 없다고 돼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시비 매칭이 있는 부분은 아예 간주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비 매칭이 없는 부분도 사전에 성립 전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올해 내려올 그 한 8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80억은 아니고 신청 금액이 그냥 대략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적었을 예, 겁니다. 그 부분에 또 다른 방법으로 꼭 이게 예산 총칙이 넣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꼭 간주 예산으로 가야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나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그 방법 외에는 간주 예산 전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안부 공문에도 예.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내려온 공문에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예. 그 다음 해에 주경으로 편성하든지 간주에 주경으로 편성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간주 예산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라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아니 잘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 성인 예. 반드시 의회의 그렇죠. 성인을 거친 다음에 전제 조건이 의회의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보통 보면 간주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래가지고 내년 7월달 그 추경을 추경 기간이 늦어지니까 시민들도 기다리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추경을 좀 이 부분만 다시 할 수 있다면은 하고 네. 그대로 가면은 이런 더 이상 이야기도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한 번 이런 게 들어오고 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충분히 뭐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거 추경에 연는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 내년 추경을 늦게 하니까 추경에 내가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립 전 예산은 이게 성립 전 예산은 그 추경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뒤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추경이 늦어지니까 예. 이게 성립전 그러면 예산을 이걸 갖다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 게 의원님은 그러면은 요게 올해는 이제 추경이 못 하니까 내년 7월에 추경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성립전 예산을 해서 써라 이 말씀이. 그렇지. 그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좀 이게 예산 상황 또 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이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내려온 돈이 올해 예산 편성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은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은 만약에 도비를 예를 들어 받았다면 그 도비가 올해 도비를 받았으면 예산 편성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대로 도빈 상태에서 살아 있으면은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비가 올해 세입만 되고 세입 처리만 되고 예산 편성 못하면은 초과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걸 도비를 편성 못하고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간주 예산 못하고 내년 7월에 예산 추경이 있으면은 1월쯤에 이걸 성립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성립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니까 예. 성립전으로 못 간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현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현 체제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 말 아닙니까? 지금은 간주에서는. 성립전을 안 하고 추경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돈이 내려오면은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 지금까지는 이게 돈이 내려오면은 이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 우리 돈은 내려오면은 우리 세입 통장이 국도비 예. 세입 통장이 있습니다. 예.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예. 그 통장으로 그대로 잡혀져 있다가 예. 그대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은 그대로 이제 못 쓴 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느 어디로 세입에 들어갑니까? 초과 은행으로 들어가는 세입으로 게 다음에 어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 잡히죠. 예. 그럼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 내려왔던 그 부분은 그 항목에다 쓸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그거 잡히면은 내나 그 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아니 이게 더 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시비인 상태로 그 돈만큼을 시비로 편성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대로 그러니까 편성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앞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하게 잉여금을 해가지고 특별금은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경을 좀 빨리 하자. 내년 7월 달이 아니고 그래 해도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더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간주 처리라는 부분들을 예.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예.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제 이런지. 추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올해 자,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예, 요 정도 해서 이야기가 일단 저는 자꾸 도는 것 예. 같아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총칙의 제8조에 보면 간주 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칠 예정인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12건에 대한 사업이 내려왔다면 그 후부터 상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 내역, 사업 진행 단계에서부터 성립 전 예산처럼 의회에 보고가 되는지 어떤 그런 절차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행안부 공문상으로는 간주 예산을 할 경우에 12 매칭이 있는 국도비도 그 간주 예산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12 매칭 부분은 또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12 매칭이 있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예산을 하지 않고 그 12 매칭이 없는 그 순수한 국도비 전액이 내려온 전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 행안부에서는 간주 예산 할 때 이제 요 8조에만 통과되면은 그 의회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전 12 매칭이 없는 국도비에 대해서도 성립 전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 진행하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간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주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여러 개 부서에서 들어온 간주 예산 처리 내역을 그 의회 보고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전체 내역을 의회로 공문으로 이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공문으로 봅니다.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학 의원. 정료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조금 할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시의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는 거는 맞죠? 예, 그런 거. 원래는 할 수 없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행자부에서 편의상 이 지침을 내려보는 것도 맞죠, 예,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연이 이제 도에서 자기의 어떤 수건 시나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을 위해서 내려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다가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맞죠? 대부분. 예,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물론 뭐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은 그 이제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건 사업이 일이 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로 내려 보내주는 좀 늦었지만은 그런 돈이잖아요, 그죠? 거의 보면. 특정하게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기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또 국회 사무처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연말에 12월 달에 내려보내준 돈을 시에서는 집행도 안 하고 여기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농사철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상반기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7월 그러니까 이제 집권까지는 우리 진주시가 여유가 좀 있어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든지 재난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추경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 요건이 경제 사정이 힘들다든지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이래 되면 추경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3월달 우리는 진주시가 그나마 재정적 여건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번 이제 간주 예산이 올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이제 내년에 이제 긴축 예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일자 추경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7, 8월에 첫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도연이나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보내준 돈을 8월 달이나 9월 달 이제 우리가 이제 추경하고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늦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잘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 그런데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라도 이게 의회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갖다 좀 이행해 달라. 아까 좀 답변은 그래 하셨는데 이게 그냥 뭐 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쓰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충분히 협의 후에 예. 집행을 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겠나. 뭐 또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백성흥 의원. 가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으로 또 충분히 우리가 간주 처리 예산은 된 것 같는데 뭐 충분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12월 1일 이후에 30일까지 내려온 돈이 지금 국도비 우리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약에 3월 달에 예산 편성이 추경이 안 된다면은 7월 달에 가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순세계 잉여금에 제가 볼 적에는 그 내려오는 그 돈이 가다 발생이 될 것 같는데 이렇게 가다 발생이 됐을 경우 특별하게 우리가 뭐 불이익이라든지 또 뭐 어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이게? 그런 부분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부분이 그 금액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추가는 그 금액만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0억의 반이 내려왔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증가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 순세계 잉여금도 그 집행 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페널티 부분은 우리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 집행 잔액이 동종단체보다 많으면은 일정 금액 우리 보통교부세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있기는 합니다만 커지는 제 예측상으로는 그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종 단체보다 그 집행 잔액이 많다는 가정하에 이 금액까지 보태 갖고서라도 집행 잔액이 다 동종 단체보다 적으면은 감액이 없는 거고 많다는 이걸 보태서 많다는 가정하에 뭐 일정 금액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볼 적에는 제가 거의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려오는 이 돈은 뭐 우리 용도가 어느 정도 뭐 지정이 돼 갖고 있는 금액인데 이게 우리가 안 했을 경우 잉여금으로 가다 우리가 돼 있을 경우 우리가 보조금이나 어떤 전번에 교육상에 보니까 이게 있으면 그 뭐 교부금이 작게 내려온다는 이런 걸 잠시 들은 것 같아서 나이를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미경 의원. 네, 계속 그 간주 처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211페이지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비 예. 이 그 교수단의 그 연구가 끝나면 항상 요만한 두께 이제 책으로 나오죠. 네네. 예. 이 그 교수단이 임기가 있습니까?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 2년. 예. 예.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29명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제가 과제를 보니까 개별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한 과제 품목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 참 내용들이 좋은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다 뭐 우리 교수진들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연구 과제의 그 깊이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하시는 건데 그 좋은 그 연구를 저희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그 한꺼번에 뭐 반영할 수는 없지만 뭐 점차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그 눈에 띄게 정책 그 연구한 부분이 좀 접목이 된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우리
부서에 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버뜩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연구로만 끝날 수가 있고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또 지수 성산 마을에 대한 그러한 정책의 연구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홍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개관한 남강 그 진주 남강 유등 체험관 그런 유등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연구 과제들이 굉장히 우리 진주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과제들이 많은데 곳곳에 다 스며들 수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 또한 어떠한 또 내용들을 보면 물론 그 뭐 쌀을 이용하고 누룩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의 그 산물을 이용해서 막걸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콩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정책 과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그 뭐 어찌 개인 그 성과도를 보면 저희가 정책에 좋은 반영을 할 때는 이러한 연구 과제비가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예산으로 좋은 정책 과제가 우리 시정 발전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 좀 더 많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과장님, 그 우리 212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정액이 135억 6,700만 원을 이제 잡았다가 예상액이 25억 9,500만 원을 쓰고 이제 100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넘겼잖아요, 그죠?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추경 3차 수정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 6억 5,900만 원을 비교 증감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얼마입니까? 19억이네, 19억. 이리 이제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예비비 부분. 예비비 부분 지금 그 수정 예산안 19억 그 부분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예비 부분을 갖다 올해 쓰고 올해 잡았다가 남은 그 증감을 하고 내년을 또 돌려놨거든요. 1차 그 수정 예산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회 추경 21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예비비 기정액이 201억에서 지금 51억으로 바뀐 부분은 그 예비비 부분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그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 준 세입을 메꾸고자 예비비에서 떼내서 그 부분 줄은 부분을 메꾼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최종 3회 추경 예산에는 51억 중에서 우리 30억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한 20억 정도 20억. 예, 되었었는데 요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수정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 재난 예비비가 25억이 있었는데 요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부분은 19억 정도 지금 사용하고 안에 이제 예산액이 25억이란 말이지 그 부분에 또 일정 부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정 예산안 편성하면서 또 12부분이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이 6억 5,900만 원을 쓰고 그 예비비가 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19억. 당초 25억에서 6억 얼마를 쓰고 19억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경 의원.
네, 위원장님, 저희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다 같이 간주 예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 협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세출 단위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89억 9,353만 원이 감액된 1,620억 9,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의 사무관리비 2,83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집행잔액 586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집행잔액 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은 집행 후 잔액으로 2,0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 인력 수요 감소로 4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은 교육 인원 축소로 인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예비 6,345만 원과 경남도 인재개발은 교육훈련 분담금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정진의 공공운영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과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잔액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행정능률의 향상에 4천만 원은 하반기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의 삭감이며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 수행의 재부조금 집행잔액 3,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사업의 주민자치센터 방역 위생물품 지원의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생물품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의 2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집행잔액 1억 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 3,080만 원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 사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인건비 78억 6,11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공무직 사업 역시 인건비, 퇴직금 중도 정산 미집행액 7,31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혹시 궁금한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의 보상 금액이 1,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펜싱이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집행목이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예,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 아까 그거는 설명 시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정용학 의원. 217페이지 우리 직원 종합 건강 검진비가 1억 1,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직 12월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및 자원봉사자 보상은 이게 기정액이 2억 4천이었었고 그 예산액이 1억 4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그게 감액됐는데 예.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었나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봉사자가 원래 산출 기초가 2명으로 해가지고 많지는 24일 해가지고 12월 그리 산출된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수가 적게 개시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적게 쓴 겁니다. 그러다 그럼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대로 올라가겠네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건과 세출 예산은 기증액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사업은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방문과 유지보수비,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계약 낙찰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원민원 행정사업은 청원심의회 해임 위계체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증액 대비 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규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회계과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증액 대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한 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보험료 집행잔액, 공용차량 신차 비율이 증감에 따라 수선 및 유지 관리비가 감소하여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상 관리입니다. 공유지 중 제초작업 사업 대상지가 없어 기간제 인부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유상 매각 건수 감소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를 일반 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 관리입니다. 2022년 시행한 1차 유출 지하수 활용 사업 결과 시청사 내 유출 지하수를
화장실 변기 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청사 내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청사 상하수도 요금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대상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공제합이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청사 청소용품, 소독용품 등 소모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진주시 공유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관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청사 내 방역 회수 감소로 방역 소독비 1천만 원,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인원 감소로 용역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불효불급한 출장 자재로 인한 관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2페이지 실제 우리 청사 우리 하수도 요금이 우리가 8,400만 원을 정해가 지금 6천만 원 했다는 것이 아니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우리가 지하수를 쓰면서 화장실 물을 우리가 써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감액이 이만큼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어떤 거기 확실히 이만큼 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작년 1년 연간 대비하고요. 올해 또 연간 대비 개월 수를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수료량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획기적인 건데 이 안을 누가 냈습니까? 이게 정말 획기적인 안이라서 내가 이걸 하는데 우리 기반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환점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들어갔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1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억 2천 뒤가시면 이 5년 뒤가면 본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실제로 이게 지금 사용량을 지금 이거 더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파도 분수대하고 그다음에 조경용수도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회계 가서 이런 안을 발췌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발췌한다는 내가 이분이 누군고 도대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기회에 혹시 뭐 팀장님 하셨으면 과장님이 이런 안을 낸 겁니까? 저희 청사팀장이 열심히 구상해서 안을 제출한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주시 예산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싶어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실히 이렇게만 됐다면은 획기적인 안이 아니지 않느냐 포상을 줘야 된다 그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아끼고 이는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발치를 해낸다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재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2페이지 예. 차량 공용 차량 관리 여기 보면은 수선 및 유지비 대폭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예. 이거 가장 그한 게 직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처음에 예산을 가다하게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초창기 예산을 가다하게 잡고 이번에 일이 된 겁니까? 너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신규 차량이 또 2대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새 차기 때문에 수선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체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올해는 이게 어떤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안전이 담보가 돼야만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이 사건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평년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수습비는 계속 이 정도 소모가 됐었는데 올해는 자체 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걸 절감을 많이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작년에는 저 기정액처럼 많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 정도 아꼈으니까 내년에도 더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네. 아낄 수 있다니까 네. 제가 그 얘기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예, 정용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호 의원입니다. 뭐 두 가지만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제 상하수도 요금 이제 상수도 쓰는 것만큼 하수도가 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시청사 밑에 지하수가 저번에 음용도 가능할 정도로 1급수 수준이고 바닥 분수하고 이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성과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금액적인 성과도 그렇고 나오게 되면 진주시 지금 현재 다른 이제 공공 건축물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설계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공공시설 추진단인가 거기서 또 설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지하수 유출수라는 거는 일단 소형 건축물에는 지하에서 안반수가 유출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 5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는 대부분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공 건축물,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간에서 할 때도 일정한 이제 평방미터 같은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한번 추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정책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는 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참고로 좀 해주십사 하고 네, 이게 뭐 지정학적인 그게 있을 뭐 사질토라든지 지정학적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좋은 뭐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우리 보면 공유지 제초 작업 등 기간제 인건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사업을 그 할 거다고 해놔놓고 아예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대상지가 없은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 자체를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여러 넓은 공유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 제초 작업을 해가지고 좀 미관상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 관련 부서 지금 공원관리과라든지 인근에 연접해 있는 데는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으로 작업을 그렇게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작업을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고 이제 해결한 부분인데 진성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로타리가 2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석이라든지 우리 10월 축제를 두고도 그 쑥대가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달맞이꽃 그게 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서 제가 그 진성 IC 부분에서는 도로공사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간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런데 집행이 돼가지고 10월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맹질 때 진주를 찾아오는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올 수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했었거든. 맨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도로공사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예산 뭐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그 도로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도로가에서 직접 그 인프를 대해서 그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동에 그 교부를 해서 그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부분이 아니고 그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예.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한 건지인데 이제 뭐 협조를 받아가 했다 그러니까 한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혜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제3회 추경 예산은 모두 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 및 낙찰 잔액에 따른 감액권에 해당됩니다. 주요 목별 감액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억 6,200만 원을 감액한 14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 운영 1,382만 9천 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1,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에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에 8,874만 원, 도시간지센터 운영에 1억 673만 2천 원, 민방위 경보 장비 관리에 1,280만 원, CCTV 통합 관리에 5,99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 관리와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 프로그램 구입 등의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은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는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계약 체결 후 집행 잔액과 전산실 환경 개선 공사의 연내 준공 불가로 2월 최소화를 위해 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 사업은 비대면 자료 취합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등의 계약 체결 후 집행 잔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PC 무상 수리, 스마트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와 광 케이블 측정기 구입 등 계약 체결 후 집행 잔액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구축 운영은 행정전화기 교체 구입, 행정전화 정보 표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계약 체결 후 집행 잔액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사업은 자동 납부 할인과 통화료 감소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 관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성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29페이지에 지금 현재 전산실 환경 개선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아니 이제 내년 원래 이제 설계를 하고 요번에 전산 환경 개선 공사를 전산실이 한 20년이 지금 이제 되어서 이제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는 끝났는데 이게 이제 부분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환경 개선 공사와는 달리 정보통신 지금 전산실에 서버가 한 110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공사하면 설계는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조금 이제 이게 계약 체결 후 90일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을 못 맞춰서 2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2월 시키기에는 또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냥 일단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감액을 하는데 지금 설계한 부분은 차후에 그거는 다시 그 부분은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추경에 감액을 해서 처리를 네. 하고 네네. 그럼 내년에 다시 이게 올라오겠다 그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는 기간을 못 맞춰서 지금 감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 돈이 많이 감액이 돼서 업무 처리에 뭐 또 주장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부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